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 공동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오늘 8회째 단식 중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고 튼튼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요. 예, 예.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일단은 괜찮습니다만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오늘도 저 의사가 와서 체크를 했는데 네. 뭐 다행히 뭐 혈압이나 맥박 또 혈당 다 괜찮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예. 어제 또 밤 늦게 그러니까 시청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끝나고 광화문 지금 유가족 및 지원자들 동조 단식 농성단이 있는 곳으로 합류하려는 과정에서 차단이 진행됐고 뭐 해산 이래가지고 연좌 시위가 벌어지고 비도 세차게 오고 굉장히 힘든 밤 몇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많이 안타까우셨을 텐데 어제 밤 상황 좀 잠깐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어제 어제는 이제 100일을 맞아가지고 가족들이 안산서부터 1박 2일 행진을 해갖고 왔었고, 네. 서울광장에서는 이제 그 100일을 맞아서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밤 늦게 10시 넘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10시 반 정도부터 이제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차벽을 다 틀어막아갖고 행진이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태평로 거리를 이중 차벽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사거리에 이제 차벽이 하나 설치가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청 바로 위에 예. 프레스센터 쪽에 이제 또 차벽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유가족들조차도 행진해서 이쪽 광화문까지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대치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11시 넘어서 이제 풀어졌었는데, 네.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기 행진의 목적이 네.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다 네. 해서 세종로 사거리를 넘어서 청와대로 가려고 하니까 예. 곧바로 KT 건물 앞에서 KT 앞에서 경찰이 이제 차단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3시간 넘게 온 그 폭우 속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계속 청와대로 가는 길을 터줄 것을 유가족들이 요구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새벽 2시 반 정도 지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해산하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100하루째를 새벽 비 오는 대로변 길바닥에서 또 처절하게 100하루째를 맞으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계속 해산 명령을 좀 내리고 그랬었는데 유가족들에 대한 연행 이런 건 없었지만 네. 단식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3명이나 이제 병원에 후송되는 이런 상황도 이제 맞았고 그랬습니다. 예, 저도 어제 그 시간 늦게까지는 저는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통행 자체도 아주 철저히 봉쇄를 해서 제가 경찰 책임자한테 좀 그렇습니다.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서울광장에서 있던 문화제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여기에 대거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 일대는 사람들이 한 명도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정도로 철저하게 차단을 했었던 이런 상황이었고요. 예. 시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차벽을 좀 풀고 이제 가족들이 여기 오는 걸 허용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11시쯤 돼서 이제 체증도 풀리고 뭐 비는 오고 그러니까 좀 해줬는데 그 차벽 치는 기술도 어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나 순간적으로 뚝딱 하니까 무슨 토끼몰이 통로처럼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새로 이제 개발해서 만든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무슨 토끼몰이 하는 통로처럼 말이에요. 예. 이렇게 뚝딱뚝딱 하니까 순식간에 그리 되더라고요. 그럼 골이 들어가면 뭐 연행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 저기 하겠다고만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나저나 저 시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불과 400~500m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봉쇄하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도 자신이 없나 이 정권이. 예. 이들에게 들어가는 게 이제 이 경찰은 지금 항상 보면 이제 청와대로 가는 것만 막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하는 거는, 정권을 지키기는 경찰이다. 예. 예, 뭐 이래서 사실 청와대 주위에서는 이런 시위도,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정치적인,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1인 시위 같은 것도 철저하게 틀어막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 다른 유가족 분들도 그렇고, 동조 단식에 들어간, 우리 지금 박래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물론 평소에도 강인하게 수십 년, 인고의 세월을 투쟁으로 강고하게 헤쳐나오신 분이기에 강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육체와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여름에 자칫 정상적인 섭생을 하는 사람도 식사 조절 같은 거 못하면 기력이 빠지고 할 텐데 편하게 누가 지금 고급 단식원에 가서 건강 차원의 단식하는 거 아니고 낮에는 계속 투쟁의 일환으로 그리고 또 언론 접촉하랴 그다음에 각종 행사 기획하랴 그러다 밤에는 또 경찰들하고 그렇게 한판 붙으랴.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어제처럼 폭우가 내리면 그 임시 천막으로 해놓은 데가 물도 아무래도 들이칠 거고 잠도 참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미안해서 그 앞을 못 지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여기 이제 어쨌든 단식을 유가족도 단식하고 있고 거기 동조 단식장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거워하고 있는 거라서 좀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가볍게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 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단식을 하자도 이제 하루 단식 내지는 한 끼 단식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단식을 안 하더라도 여기 이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위기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강화문 농성장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와서 뜻을 같이 나누는 이런 곳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할 생각은 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길게 봐서. 분담해야 할 역할들이 주변에서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빨리 풀으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또 추모제에서도 그 김병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가족대책위원회 몇몇 분들은 전략적 차원에서 단식을 이제 풀 생각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역할 분담.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병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어저께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또 이제 단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으로 됐다고 본 거예요. 어제 밤 그래서 진행 이제 상황을 김병권 보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생각을 돌이켜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환이 또 됐습니다. 또 변화가 있었군요. 어쨌거나 이게 길게 가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몸들을 생각하셔서 그 진정성과 의지는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릴레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안해서 거기를 잘 못 간다는 얘기였고요. 이 말은 그 세월호 가족분들께는 직접 여쭤보기가 조금 면구하기도 하고 답변하시기 당신들 자신들 얘기라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러 달째 쭉 같이 활동해 오고 계시는 박래군 위원장께 좀 대신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안산 이번에 피해를 당한 밀집 지역이 그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넉넉한 분들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수치로도 알았지만 수학여행비를 보조받은 비율이 11%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경기도 전체 차상위 계층 4.9%보다 2배가 넘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 형편이 참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 100일째 이러고 있으니 생업인들 제대로 몰두가 되겠으며, 그 남아 계신 분들 어떻게 하루하루가 영위가 되는지 이런 거 좀 여쭙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서 말이죠. 그런데 긴급 생계 지원비나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어떤 생활 유지는 되고 있는데요. 직장을 꼭 다녀야 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들어가셨는데 복귀하고 다니시는데 직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직장에 복귀했던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죠. 이랬던 경우에 도저히 이제
생활을 못 하시고, 직장 생활을 못 하시고, 다시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특별법이라도 제정되는 걸 봐야지, 네. 일상생활로 좀 어느 정도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제 17년, 만 17년 정도 산 젊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죽은 그런 거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게 모여진 것이고, 그게 이제 특별법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해서 이렇게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내 아이의 죽음? 이거를 헛되게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염원, 이런 것들이 모인 게 특별법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도료, 이게 좀 자식 팔아가지고, 자식의 죽음을 팔아서 돈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저 사람들도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여당 정책위 의장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걸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정말 이런 막말들이 사람들을, 이 유가족들을 진짜 몇 번씩 죽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막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분노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런 예. 시민들이 있다는 걸 또 확인하면서, 네. 이 서명운 과정에 더더욱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용기 얻어갖고 또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더더욱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그걸 계기로 유가족들도 최소한의 일상 복귀를 할 명분이나, 예. 이런 터전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군요. 예. 지금 가족 대책위 차원에서는 향후 어떤 식의 활동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 특별법에 전부 다 집중되고 있고, 그 뒤는 지금 아직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합의된 게. 네. 예. 그래서 특별법도 안 되는 건 이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저쪽에 법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활동이 진실규명이나 이런 쪽에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족대책에서 이제 긴급하게 목포 지방법원, 목포 지원해서, 강주지방법원 목포 지원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선원의 그 노트북에서, 예. 저거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이제 징계축 부분 같은 거를 세세하게 지시하는, 이런 가지 발견되고 그래서, 실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자료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거라서, 예. 지금 이제 까면 깔수록 계속, 이게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니라, 진실 규명에 대한 가제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이것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더더욱 이게 특별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네. 특별법에서도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왜곡되고,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측면들에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죠. 예. 어쨌거나 지금 염려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진정성은 네. 결코 훼손될 수도 없고 진실 규명을 향한 움직임도 침몰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긴 시간 또 힘 있는 목소리로 답을 해주셔서 듣는 저희는 좋기도 했고 한편 좀 숙연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